반갑습니다. 해양굴삭기 팀장 오동석입니다.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. 물론 영상은 9월 1일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세월이 참 빨리도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. 1월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8월 말을 지나 9월로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계속 주중 비가 내렸는데 오늘은 다행히도 이렇게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봄에는 지긋지긋하게 비가 내리지 않아서 너무 문제가 생기더니 지금은 또 지긋지긋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뭐 가을 장마라고 하는데 장마 소리만 들어도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됐든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하기 좋은 날이 올 겁니다. 미리미리 장비 구입해 놓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중고굴삭기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장비 한 대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장비와 다른 장비, 중고 장비를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장비 간단하게 재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작 회사는 구보다입니다. 장비 이름은 U20, 제작 연식은 2022년식이고요.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대중소 버킷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가동시간은 90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저희가 광고를 낼 금액은 2,600만원에 광고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 장비의 장점은 부가세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장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하고요.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소개하는 장비는 2022년식의 장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장비는 이렇게 띄워 넣었고요. 이렇게 띄워 놓은 이유는 이 실린더나 이런 쪽에서 소리가 나는지 이거 확인을 하려고 이렇게 띄워 놓았습니다. 실질적으로 이렇게 띄워 놓고 영상을 잘 찍지는 않습니다. 22년식의 장비라 뚝뚝 소리가 나면 당연히 안 되고 사용 시간도 90시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실린더 쪽에서 소리가 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중고 제품을 만나다 보면 이렇게 올려놓으면 뚝뚝 소리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럴 때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유압 실린더 안에 속셀이 나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.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뚝뚝 소리가 나면서 쳐지는 부분까지는 해양굴삭기에서는 정비를 하지 않습니다. 작업을 하는데 전혀 지장도 없고 그런 부분까지 다 수리를 하려고 하면 수리비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. 그런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잡으려고 한다라면 새 장비를 구입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만약에 뚝뚝 소리를 나면서 쭉쭉 쳐진다라면 당연히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 뚝뚝 소리가 나는 게 아주 미세하게 쳐지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누유가 발생이 된다 하면 100% 다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에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고무 바킹이라고 고무 바킹으로 누유를 막고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누유가 언제 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. 지금 이렇게 오늘은 안 새고 있다가 도착했는데 새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언제 셀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가지고 갔을 때 누유가 흐른다고 해서 알고 보냈구나 이럴 경우가 가끔은 있던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. 그리고 얼마 전에 장비 한 대를 판매를 했었는데 여기가 누유가 됐었나 봐요. 가지고 가서 사용은 안 했는데 세워놔도 이렇게 장비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 누유가 될 수 있습니다. 그 부분은 정말 몰라서 못 고치는 부분입니다. 저는 늘 정비를 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. 정비가 필요한 부분, 당장 필요한 부분은 고치지만 고장이 나지 않고 누유가 되지 않는데 그것까지 예측해서 고치지는 못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예측해서까지 다 고쳐야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새 장비를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팔았는 장비는 아니고 제 동료가 팔았는 장비를 가지고 여기서 누유가 있었고 약간 똑똑 소리가 났나 봐요.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크레임을 걸어 오셨었는데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비를 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전화를 드렸었는데 전화를 자꾸 제껴가면서 전화를 받지 않다가 갑자기
전화가 어젠가 왔더라고요. 그리고 제 유튜브에 이렇게 눈탱이나 뭐 이런 걸 쓴다라면서, 그리고 뭐 거짓말이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댓글로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야 저도 이제 알려드리거나 반박을 할 수 있는데, 대충 그냥 욕만 하고 가시더라고요. 제가 팔았는 장비도 아닌데 제 유튜브에 와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고 저도 사실은 굉장히 당황을 했었습니다. 하지만 그런 댓글도 역시나 이렇게 지우지 않고요, 문제가 있다라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서로 간에 교감을 하면서 장비 점검이 필요하다면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요, 수리가 필요하다면 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수리비는 얼마든지 내 잘못이면 제가 부담을 해드릴 것이고, 손님이 잘못했으면 손님이 부담해야 될 거고, 어중간하면 서로 협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무턱대고 화내지 마시고 장비 어떻게 해야 잘 장비를 고칠 수 있을 것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. 중고장비는 중고장비답게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, 연식에 걸맞게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장비는 새 차 느낌이라서 새 차와 비교를 해도 이렇게 딸림없이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, 10년이 지난 장비를 이렇게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.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내려면 새 차 값을 줘도 못 만들어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, 실질적으로 이런 실린더 카바가 없으면 없는 대로 파는 게 맞습니다. 그냥 보호해 주는 거지 자극과 전혀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혹시라도 태양굴삭기는 호수가 터져서 누유가 되면 전부 다 수리를 하고 있고, 펌프에서 힘을 잘 못 쓴다면 펌프 수리나 펌프 교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웬만하면 다 고치려고 하고요, 웬만하면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지면 실질적으로는 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. 아시다시피 이런 소모품까지 알아서 다 수리를 다 해드리지는 못합니다. 저희가 이렇게 혹시라도 예상치를 안다라면 이 부분에 수리하는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이 부분에서 언제 누유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리를 할 수 없는 거고요, 그렇다고 해서 오는 장비마다 전부 다 수리를 한다라면 실질적으로 매입가가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사실 매입도 힘들 것이고, 장비 원가도 너무 상승이 되기 때문에 판매도 어려울 겁니다. 매매 상사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, 실질적으로 저만큼 정비를 많이 하는 업체는 정말 보기 드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혹시라도 그런 걸 비교가 해보고 싶다면 오셔서 제 중고장비와 다른 사람이 중고장비를 비교하되 같은 연식의 장비를 가지고 비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거는 2010년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요, 다른 사람의 장비는 이렇게 연식 좋은 장비를 비교를 하면 제 장비가 딸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장비를 비교할 때는 같은 연식의 장비를 가지고 비교를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, 중고 장비를 사셨다라면 어느 정도 장비는 약간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감안 좀 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태양굴삭기 팀장 오동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